안녕하세요. 정밀일증 황철중 대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8월 13일이고요. 오전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3일 기업공사를 보겠습니다. 대표님, 3일 기업공사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 차원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3일 기업공사를 보기 전에 오늘 조금 지수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 지금 코스닥을 보게 되면 오늘 좀 빠졌죠. 빠졌는데 이 아래 꼬리가 이 추세선에서 일단은 여기서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강한 반등을. 이런 점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올라오게 되면 1050선이 또 저항선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강한 이렇게 계속 저항을 부딪혔던 자리죠. 깨지기 시작한 자리니까 올라온다면 1050을 다시 극복해주는 여부가 중요할 거고, 만약 1050에 걸리면 이렇게 옆으로 길 수 있는 위치고, 당연히 1025를 이탈하게 되면 좀 주가는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보이고요. 현재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더 형성돼서 떨어지는데 최근에 이렇게 수렴했던 모습이 좀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마저도 이탈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 선은 이 선 전저점이었던 이 선까지 3100이라든지 그 아랫돈까지 이렇게 후퇴할 모양이죠.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약간 더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수의 흐름이라는 것을 좀 보시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지수가 이렇게 부딪혀서 저항이 돼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3225를 극복해서 이렇게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간 형태가 되면 시장이 좀 극복이 될 건데 당분간은 하방 압박을 받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 감안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주식으로 이제 다시 와서 3일 기업공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연봉을 볼게요. 그동안 이 회사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점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이 가격대가 5,000원에서 5,500원 사이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여기는 2016년과 17년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고 작년에도 저항을 좀 받았었죠. 그러다 좀 밀렸고 올해부터 쫙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거래도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반면에 지금 움직이는 가격대도 거래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여기서 가져왔을 때 지금 팔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걸 누가 또 받아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2차 매집이 된다면 매물을 가지고 또 한번 올라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이기지 못하고 8,500원 선이 하향 이탈하면서 저항이 생겨버리면 주가는 다시 또 이렇게 밀릴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그만큼 지금 8,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일기업공사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인 것을 연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월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월봉은 보다시피 12개의 봉이 만나면 그걸 합치면 연봉이 되죠. 그죠? 12개의 봉이 합치면. 그래서 봉이 좀 더 파동을 봉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파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연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대로 지금 양봉이 나고 있는 상태지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난달에 윗골이 달면서 한번 밀렸던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지금 이 자리가 거래가 많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하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만큼 주가는 일리 가려고 하는 건지 일리 가려고 하는 건 뭐지만 현재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지지에서 올라갔던 이 자리는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틀고 우상향으로 틀면서 강하게 이렇게 나가보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 레벨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은 다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정도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은 봉이 4개 내지 5개가 모이면 그게 바로 월봉이 되겠죠. 그 월봉이 12개가 모이면 연봉이 될 거고요. 주봉을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연봉과 월봉에서 나타나는 파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보게 되면 지난달에는 이렇게 봉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7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모두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자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져온 세력이 팔 수도 있고요. 그걸 다시 또 세력이 또 받아내면서 2차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조금 더 땡겨 볼게요. 큰 그림을 좀 더 이렇게 땡겨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흐름 자체가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여기가. 이거 5,500원 선 되겠죠. 아까 그 연봉에서 봤던 그 자리죠. 그리고 파동을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틀어가는 모습이 점점 우상향으로 강하게 틀고 있죠. 이렇게. 강하게 틀고 있죠. 이렇게. 강하게 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는 더 가속도를 붙여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연봉, 월봉, 주봉을 살펴봤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주가의 흐름을 지금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틀어서 가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흐름 자체를 이렇게 오버슈팅을 하면서 강하게 나가죠. 이렇게 흐름 자체를. 그 얘기는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됐던 대추세의 저항의 흐름을 작년과 올해 이렇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만큼 3일기업공사는 한 레벨을 끌어올리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가격, 즉 8,000원 부근 이 자리 가격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이 8,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의미가 있고 하향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다소 이렇게 5,000원대까지 다시 빠질 수 있는 위치가 되죠. 그만큼 주가가 위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가야 되겠죠. 그 자리를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7,500원에서 8,000원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가격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7,500원, 여기 8,000원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그래서 연봉, 월봉, 주봉을 통해서 7,500원과 8,0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 주가는 다시 고가를 한번 더 갱신해질 모양이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파동의 곡선이 우상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 4,000원까지 열리는 공간까지 이렇게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전히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만 갖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지극히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일기업공사. 이렇게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중견기업이죠. 소형주입니다. 건설이죠. 3일기업공사, 토목공사 뭐 이런 거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뭐 20% 정도 올랐으니까 한 1,200억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소형주이지만 그래도 이제 탄력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장 그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줘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일기업공사, 종합건설, 상가, 아파트, 교량, 도로공사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건데요.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를 보게 되면 189억, 148억, 138억, 112억. 영업이익과 당기수익은 그나마 계속 플러스로 유지가 됩니다.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남는 장사를 잘 하고 있다. 즉 기본은 잘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게 돼도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작년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마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자, 이것만 갖고 또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요 정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이 어땠나 봤더니, 564억, 562억, 763억, 647억. 뭔가가 조금은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가 조금 소강 상태는 가지만 가장 의미 있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항상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매출 구조랑 영업적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모두 우상향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주가가 웬만한 종목 코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근데 그 저점을 찍고 작년 3월부터 반등할 때 얘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이런 정도의 매출액과 실적을 갖고 있다면 이 7,5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더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7,500원을 만약에 하향 이탈하게 되면 주가의 레벨이 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상향으로 전체 올라가는 7,500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8,000원이라고 이 주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7,500원과 8,000원의 지지 여부.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차피 7,500원과 8,000원 위에 있으니까 열려있는 공간이 탄력적으로 간다면 14,000원까지 열려있으니까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위치는 전체적으로 레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올렸다가 눌림까지 주고 가기 때문에 더더욱 우상향으로 탄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봤던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을 봤더니 7,500원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000원까지 열려있다. 이 정도는 보게 된 것 같고,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매출 구조와 그 다음에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기본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차트하고 기본적 분석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정도는 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정보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제,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가 오늘 급격히 급등하는 이유는 이런 소식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준석,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테마를 형성하거나 지금 어떤 뉴스, 이슈가 되는 거죠. 주가의 영향이 이런 걸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만 갖고, 펀더멘탈만 갖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향후 영향을 줘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누군가 말을 할 거야, 아마. 그러나 기대감 때문에 차트를 갈 수가 있는데, 이 주식은 그것도 그거지만, 차트 분석과 기본적인 것을 원래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분간 이런 이야기가 서글어질 때까지는 여기 7,500원이라고 하는 자리, 8,000원 선의 이 자리는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거품적인 이야기가 된다면 여기를 이탈해서 전체 흐름을 다시 이렇게 5,500원까지 후진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기술적 분석과 흐름을 매칭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주가를 장밋빛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혹시나 모를 악재, 돌발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7,5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오르고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지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죠. 뭐 저 얘기는 유승민 관련됐다는 것은 그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요. 그죠? 쭉 보게 되면 뭐 그다지 요거 하나 있죠. 이렇게 투썸 플레이스 음성문의 시책공사한다 196억짜리 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 7,500원과 8,000원을 깨지지 않는 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면 14,000원까지 열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향 이탈해서 만약에 이렇게 논다면 대응 기준이 되겠죠.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약을 노리고 다음 지지하 저항인 5,000원까지 열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동의 범위를 이렇게 보고요. 7,500원, 8,000원 의미가 있죠. 그리고 14,000원대까지 열고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내년 대선까지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니까 7,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